일부 혈당은 밥이 아니라 타이밍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에서는 잘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처럼 조금 도발적이죠? 혈당은 밥이 아니라 타이밍이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밥에만 집중합니다. 밥만 줄이면 혈당이 내려가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 이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5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식단 관리 열심히 하셨고 밥은 반 공기만 드셨어요. 그런데도 공복 혈당이 180을 넘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분이 바꾼 건 단 하나였습니다. 식사 순서였죠. 밥을 줄인 게 아니라 순서를 바꿨을 뿐입니다. 아침에 나물 먼저, 그 다음 달걀이나 생선 같은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조금. 딱 이 순서로 바꿨더니 2주 만에 혈당이 40 이상 떨어졌어요. 약을 바꾼 것도 운동을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먹는 순서, 타이밍을 바꿨을 뿐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타이밍 리셋 루틴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혈당을 바꾸는 건 약이 아니라 식사 타이밍의 힘이라는 걸요. 지금 혈당이 불안정하시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이유가 분명히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예요. 식후 한두 시간 동안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는 현상인데 이때마다 혈관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깁니다. 결국 합병증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당뇨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혈당의 출렁임입니다. 이걸 얼마나 줄이느냐가 건강 수명을 결정짓습니다. 이젠 혈당을 올리는 타이밍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식사 순서, 식사 속도, 식사 시각. 이 3가지가 혈당의 리듬을 만듭니다. 첫 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죠. 채소부터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채소의 섬유질이 먼저 들어가면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섞이고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속도가 늦어져요. 즉, 혈당이 급하게 오를 틈을 줄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밥부터 먹으면 당이 바로 흡수되면서 혈당이 확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같은 반찬, 같은 밥이라도 순서만 바꾸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식사 속도예요. 너무 빨리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남성분들 5분 만에 식사 끝내시죠? 그건 혈당 입장에선 폭탄 투하입니다. 뇌는 포만감을 느끼는데 최소 15분이 걸려요. 그 전에 밥을 다 먹어버리면 몸은 이미 충분한데 계속 먹게 됩니다. 결과는 혈당 폭등이죠. 그래서 한 입 먹고 젓가락을 잠깐 내려놓는 습관, 이게 아주 강력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식사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요. 세 번째는 식사 시각, 즉 언제 먹느냐입니다. 특히 저녁이 중요합니다. 밤 8시 이후 식사는 혈당이 오른 채로 잠드는 결과를 만듭니다. 이건 야간 고혈당이라고 하죠. 혈당이 자지도 못하고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혈당은 밥이 아니라 시계가 올립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떤 순서, 어떤 속도로 먹느냐가 당뇨의 경로를 바꿉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순서와 속도, 시각을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타이밍 관리, 즉 혈당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타이밍 관리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침에 뭘 먼저 먹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실제 루틴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보물 같은 음식 3가지도 함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혈당은 밥이 아니라 타이밍이 올립니다. 하루 3끼 중 1끼만 바꿔도 몸이 반응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바꿔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식사 순서, 속도, 시각. 이 3가지를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혈당을 젊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2부 아침 타이밍 리셋, 혈당을 안정시키는 보물 음식 3가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타이밍 리셋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혈당을 결정합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밤새 공복 상태로 있던 몸은 아침이 되면 에너지를 쓸 준비를 하죠. 그때 몸 안에서는 포도당이 혈액으로 나오고 인슐린도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즉, 아침은 하루 혈당 리듬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 뭘 먼저 먹느냐, 그게 하루 혈당 곡선을 완전히 바꿉니다. 아침에 흰빵이나 떡, 달달한 시리얼로 시작하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오전 내내 피곤하고 점심때 폭식하게 되죠. 반대로 단백질과 채소로 시작하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하루가 훨씬 안정됩니다. 이걸 저는 아침 타이밍 리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아침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세 가지, 바로 계피, 사과, 식초, 귀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연구로도 효과가 검증된 혈당을 안정시키는 보물 같은 식재료예요. 첫 번째 보물은 계피, 즉 시나몬이에요. 달콤한 향으로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계피에는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열쇠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액 속에 당이 오래 머물지 않게 해줍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에게 40일간 계피가루를 꾸준히 섭취시켰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 즉 중성지방 수치도 함께 떨어졌고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피를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거든요. 하루 작은 스푼 약 2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양만 지켜도 혈당 안정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해요. 따뜻한 물이나 두유, 요거트에 계피가루를 조금 넣어 드세요. 특히 사과나 오트밀 위에 뿌리면 향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디저트에 계피를 추가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예요. 당이 함께 들어오면 혈당 상승을 막지 못합니다. 포인트는 당 없는 음식에 곁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보물은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는 속도 조절자예요. 그 핵심은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줘요. 그래서 밥이나 빵을 먹어도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루 2스푼, 즉 15에서 3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원액은 절대 안 됩니다. 산성이 강해서 치아나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1스푼, 이렇게 희석해서 식사 전후로 드세요. 그리고 진짜 사과 식초를 고르는 것도 중요해요. 마트에 있는 투명한 식초 중에는 사과향 양조 식초가 많습니다. 그건 단순히 주정에 사과향을 첨가한 거예요. 라벨에 사과 100% 발효 식초 또는 비어과 비살균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그게 진짜입니다. 아침에 식사 전 사과 식초 물 한 잔, 이걸 한 달만 해보세요.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완만해집니다. 특히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보물은 귀리, 즉 오트밀이에요. 귀리는 천연 혈당 방패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든요. 이 성분이 장에서 젤처럼 변해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아요. 귀리를 선택할 때는 퀵오트보다는 롤드오트나 스틸컷 오트밀을 고르세요. 가공이 적어서 혈당 반응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양은 하루 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탄수화물 과잉이 될 수 있어요. 귀리를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을 붓고 3에서 5분 정도 끓이면 따뜻한 오트밀이 되고, 전날 밤 두유나 우유에 불려두면 오버나이트 오트로 드실 수 있어요. 그 위에 블루베리나 사과를 올리고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면 완벽한 혈당 안정식이 됩니다. 또 밥을 지을 때 귀리를 20에서 30% 섞어도 좋아요. 그렇게만 해도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계피, 사과, 식초, 귀리. 이건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는 생활 속 식재료예요. 하지만 이걸 언제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 즉 타이밍이 달라지면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 식사할 땐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나중. 그리고 오트밀 한 그릇에 계피가루 한 꼬집. 이 세 가지 루틴을 매일 반복하면 혈당 그래프가 훨씬 부드럽게 바뀝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의 수치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셨죠? 혈당을 바꾸는 건 약이 아니라 습관의 타이밍이에요. 특히 아침은 그날 혈당의 첫 단추입니다. 그 단추를 바르게 끼우면 점심, 저녁까지 리듬이 바뀝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이 타이밍 루틴을 하루 전체로 확장해서 혈당이 편안한 하루 루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식사뿐 아니라 걷는 시간, 물 마시는 시간, 잠드는 타이밍까지 모두 연결해 드릴게요. 3부 하루 혈당을 안정시키는 황금 루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당을 결정하는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 즉 타이밍이었죠. 이제 그 타이밍을 하루 전체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아침뿐 아니라 점심, 저녁, 그리고 하루 리듬까지 모두 연결되는 황금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아침 루틴부터 다시 정리해 볼까요? 기상 후 따뜻한 물 한 컵, 그 다음 사과 식초 물을 한 잔 드세요.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위가 깨어나고 당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이게 하루 혈당 리듬의 첫 단추예요. 아침 식사할 땐 순서 기억나시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예를 들어 나물 한 젓가락, 삶은 달걀 한 개, 마지막에 밥 반 공기.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식사 후엔 10분만 걸어보세요. 창문 열고 복도나 거실이라도 괜찮습니다. 식사 후 움직임은 가장 강력한 천연 혈당 조절제입니다. 이제 점심 루틴입니다. 점심은 하루 혈당을 결정짓는 중간 타이밍이에요. 오전의 피로와 오후의 식곤증이 여기서 갈립니다. 식사 전 물 한 컵, 그리고 가능하다면 채소 반찬을 먼저 드세요. 샐러드 몇 젓가락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 아침과 똑같은 체단탄 순서죠. 단, 점심은 속도를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회사 식당이나 외식 자리에서는 다들 빨리 먹기 마련이니까요.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식사 중간중간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 그 한 번의 멈춤이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만듭니다. 밥을 다 먹은 뒤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딱 10분만 가볍게 걸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좋아요. 저녁 루틴은 양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밥은 아침의 절반, 채소는 2배로 늘리고 식사는 저녁 8시 이전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 밤 늦게 먹으면 혈당이 오른 상태로 잠들기 때문에 몸이 회복할 시간을 잃습니다. 저녁 식사 후엔 움직임 타임을 만들어 보세요. 설거지, 빨래 개기, 방 정리, 이런 작은 움직임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혈당 리셋 타임이에요. 그리고 잠자기 30분 전 가벼운 복식 호흡이나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혈압, 혈당, 그리고 수면의 질까지 좋아집니다.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몸이 이제 안정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루틴을 7일만 실천해 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한 주 만에 변화를 느낍니다. 식후 졸음이 줄고 배가 덜 더부룩하고 혈당 수치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왜 자꾸 실패하지? 이 생각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줍니다. 하루 한 끼, 단 한 번의 타이밍부터 바꾸세요. 그 한 끼가 내일의 혈당을 바꿉니다. 또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이런 식습관 변화 전후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식사량이 줄거나 혈당이 안정되면 약 용량도 함께 조절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당뇨는 평생 가야 한다면서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지 평생 나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뇨는 체벌이 아니라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이제 조금만 천천히 가자.
그 신호를 듣고 생활의 리듬을 바꾸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회복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식사 순서, 속도, 시각, 이 세 가지 타이밍만 바로 잡아도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저녁 한 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혈당은 밥이 아니라 타이밍이 올립니다. 이제 그 타이밍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내 몸이 가벼워지고 피곤이 줄고 수면이 깊어지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당뇨로 걱정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께 이 영상 꼭 보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